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안드로이드 12번째 시간 시크바와 레이팅바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크바와 레이팅바는 둘 다 두 개의 클래스 모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습을 했던 프로그레스 바의 하위 클래스입니다. 즉, 프로그레스 바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왔기 때문에 오늘 할 시크바 레이팅바도 문제없이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요 상위 클래스에 있는 프로그레스 바와 오늘 할 시크 바와 레이팅 바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크바입니다. 시크바는 생김새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흔히 볼 수 있는 UI가 뭐냐면 안드로이드 폰의 윈도우 화면을 갖다가 그 밝기 조정하는 거 있죠. 노티바를 내려서 주로 밝기를 밝겠다가 어둡겠다 합니다. 그 밝기를 조정하는데 사용하는 UI가 바로 시크바입니다. 또는 동영상 재생 플레이에도 사용하죠. 동영상 재생 플레이를 할때 동영상 내가 보고 싶은 곳으로 손으로 드래그를 해서 직접 위치, 포지션 값을 정한 다음에 해당하는 동영상을 플레이해서 보고요. 만약에 동영상이 내 로컬에 있는 그 스마트폰에 있는 게 아니라 원격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로드 되면서 재생이 되고 있다. 그럴 때 여기 보시면 약간의 색깔 차이가 날 수가 있겠는데요. 음, 여기 보면 색깔 차이가 나죠. 여기까지가 빨간색이고 여기까지가 이제 검정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지금 다운로드 된 데는 여기까지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재생되고 있는 거는 이곳이다.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는 이거다. 뭐 이런 식으로 동영상 재생 또는 음원 재생 등에 사용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설정하는 UI가 섞여 있기 때문에 속성도 조금 다양합니다. 먼저 맥스 100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최대, 여기가 0이라고 하면 최대가 여기가 100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맥스가 100까지 설정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프로그레스 10이라고 한 건 현재 지금의 프로그레스, 지금의 단계가 10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프로그레스 백그라운드 틴트 0000 빵빵빵빵이죠. 이거는 여기 프로그레스 바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가장 밑바탕에 있는 색상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프로그레스 틴트는 그린색인데요. 이거는 실제로 여기 프로그레스의 색상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지저분한 거 좀 지우고요. 자, 다음에 세컨드리 그 다음에 프로그레스는 뭐냐면 아까 여기 여기까지의 색깔이 다르죠. 이게 뭐냐면 권장하는 사이즈.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화면 밝기를 조정하는 시크바다. 그러면 실제로 사용자가 쭉 드래그해서 쭉 조정을 해서 밝게 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대로 밝게 100으로 할 수도 있지만 여기쯤에 오면 한번 알럿 대화 상자 같은 게 한번 뜹니다. 너무 밝으면 눈의 시력을 좀 지장을 줄 수 있다,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거. 그럴 때 권장하는 최대의 값을 우리가 지정을 하곤 할 때 세컨더리 프로그레스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컨더리 프로그레스가 80이니까 전체가 100인데 80까지가 권장을 한다라고 지정을 한 거겠고요. 그 다음에 그거의 색상도 정할 수 있습니다. 그 색상 빨간색으로 지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썸 틴트는 뭐냐면 요거 우리가 손으로 직접 썸네일하고 손가락으로 찍어서 움직이죠. 요거의 색상도 우리가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속성을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겠고요. 다른 UI와 마찬가지로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자바 코드를 이용해서 이벤트 객체 생성하고 리스너, 핸들러를 구현해서 실제로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움직여라 등의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소스를 한번 볼 텐데 우리가 프로그레스 바라든가 그 전에 토스트라든가 이벤트 등등에 대해서 많이 UI에 대해서 이미 코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실제로 같이 코딩을 해보는 시간을 좀 배제를 하고요. 제가 미리 코딩을 다 해놓은 걸 가지고 코드 리뷰를 통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제가 미리 구현을 해놨어요. 구현을 해놓은 걸 갖다가 한번 폰에 탑재를 해서 오늘은 가상 머신이 아닌 실제 폰에 탑재를 해서 폰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폰을 제가 쓰고 있는 건 제조사가 S사 삼성 폰을 쓰고 있고요. 그 폰에서 실제로 탑재를 한 모습입니다. 자, 시크바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움직이면 이렇게 해서
밝아지고 어두워지곤 하는데요. 이게 실제 폰에서는 하면은 실제로 정상 동작 밝아지고 어두워지곤 합니다. 근데 이렇게 화면을 지금 공유한 미러링 서비스를 갖고 있는 거죠. 미러링을 하면 이렇게 별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요, 그 미러링 할 때는 이렇게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폰에서 여러분들이 요 소스를 가지고 그대로 탑재를 해서 보면 음, 그 화면이 밝아지고 어두워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소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스를 보면 먼저 메인 액티비티 UI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UI는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버티컬로 제가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텍스트 뷰를 줘가지고 텍스트 뷰에는 시크바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크바가 나오죠. 시크바가 나오는데 뭐 ID 속성, 위드, 하이트, 그 다음에 맥스 총 100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할까요?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하는 게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 쉬울 수가 있겠죠. 네, 화면 구성을 이렇게 해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맥스가 10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0부터 시작해서 쭉 가면 어디 100까지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프로그레스가 10이에요. 처음에 앱이 실행됐을 때 초기 세팅을 몇? 10으로 하겠다는 얘기겠고요. 백그라운드는 검정색, 이 바탕에 검정색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녹색, 프로그레스의 색상은 녹색으로 하겠다. 다음에 세컨더리 프로그레스는 80, 권장하는 사이즈, 권장하는 여기 세컨더리 그 프로그레스는 80으로 하겠다. 그리고 그거의 색상은 빨간색으로 하겠다. 썸네일, 실제로 내가 클릭해서 움직이는 요 막대 있죠? 점, 요거는 녹색으로. 점 같은 경우에는 보통 프로그레스하고 색상을 거의 같이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시크바 UI는 이렇게 우리가 XML을 이용해서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하고 이제 연관지어서 우리가 시크바 한번 객체를 참조를 하는 레퍼런스 변수를 만들고요. 레퍼런스 변수를 find view id하고 id를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그다음 거기다가 이렇게 음, 온 시크바 체인지 리스너 시크바를 여기를 클릭을 해서 움직일 때마다 계속해서 이벤트가 발생을 합니다.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밑단에서 올라오는 그 이벤트를 가지고 우리가 리스너를 구현을 해서 그 리스너에서 특정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리스너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찾아가서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이렇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자, 시크바에 있는 온 시크바 체인지 리스너 인터페이스를 직접 여기서 구현을 했고요. 이 인터페이스는 여기 보시면 세 가지 정도의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해놓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on progress change, 그 다음에 on starter tracking touch, on stop tracking touch. 이 두 개는 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터치를 트래킹을 요 프로그레스 요거를 갖다 터치를 딱 해갖고 나타냈을 때 그때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on stop tracking은 뭐예요? 이제 놨을 때 쭉 드래그해서 손을 놨을 때 터치를 그만뒀을 때 그때 발생하는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그 매개 변수로 들어오는 시크바 객체에 get 프로그레스를 하면 해당하는 내가 스타트 또는 스탑한 곳의 위치가 나올 수 있겠죠. 그 위치를 갖다가 지금 로그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요거 로그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보시면 자,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네, 터치를 한 거 그러면 스타트 들어오고요. 쭉 체인지 들어오다가 손을 놓으면 어떻게 스탑이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로그를 심어 놨기 때문에 예, 로그가 들어온 거겠고요. 다음에 주로 많이 쓰이는 게 스탑하고 스타트도 많이 쓰이지만 여기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좀 보면 예, 체인지는 말 그대로 내가 요거를 시크바를 찍어서 터치해서 쭉 드래그하면 드래그해서 수치 프로그레스의 밸류가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이벤트가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벤트 올라올 때 어떤 뷰에서 시크바에서 그 포지션 값 프로그레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값이 다 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로그를 한번 찍어 놓고요. 자, 이걸 이용해서 윈도우 화면에 안드로이드 폰에 화면 밝기를 조정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화면 밝기가 너무 작으면 화면이 꺼지기 때문에 일단
프로그레스 값이 10보다 작으면 i는 무조건 10으로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요거 시크바도 어떻게 셋 프로그레스에서 계속 10에 머물게. 그래서 지금 움직이면 10 이상으로는 10 이하로는 내려가지 10 미만으로는 내려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간단 처리를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키포인트 소스는 이것이겠죠. 자, 여기 보시면 윈도우 매니저에서 파람이라는 객체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윈도우와 관련된 속성들을 다 가져올 수 있겠고요. 여기서 스크린 블라이트니스의 속성 값을 100으로 나눠서 그 화면 밝기를 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윈도우 객체를 겟한 다음에 거기다가 set attribute에서 위에서 설정한 파람 요 값을 다시 넣어주면 화면 밝기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러링을 해서 지금 화면이 전혀 안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폰에 탑재를 한 다음에 폰에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화면이 밝고 어두워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텍스트 뷰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텍스트 뷰는 뭐냐면 시크바 밑에다가 텍스트 뷰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별 특별한 건 아니고 여기에 실제 지금 화면 밝기가 어떤지, 이 시크바의 위치가 어떤지 한번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뷰에다가 set 텍스트 한 다음에 value, 요게 값이 int 데이터 타입이 int죠. 그래서 스트링으로 이렇게 변환을 해서 set 텍스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여기 프로그레스의 위치를 값을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크바를 알아봤는데요. 시크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면 밝기를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동영상이나 음원을 재생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용자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를 직접 조절을 하고 또는 이벤트 리스너, 체인지 리스너를 이용해서 어떤 상태가 얼마만큼 진행되는지를 내가 육안으로 확인할 때도 쓰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이는 UI, 위젯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레이팅 바를 보는데 레이팅 바는 말 그대로 투표하는 바예요. 그래서 이것도 결과물 보시면 이런 거 많이 봤을 겁니다. 뭐 맛집이라든가 아니면 음식에 대한 평가 아니면 어떤 뭐 투표 같은 거 할 때 보면 별 5개나 10개 정도를 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뭐 1점 별 1개를 주겠다. 별 1개 반을 주겠다. 2개 반을 주겠다. 뭐 이렇게 조정하곤 하죠. 그럴 때 많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요. 요 사용하는 값이 나와요. 그리고 값을 지금 텍스트 상자에 지금 뿌려주고 있는데요. 총 5점에서 지금 3점이죠. 그래서 2.5로 할 수도 있겠고, 뭐 1로 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정한 다음에 서밋을 눌러서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서버로 전송을 하면 실제 뭐 맛집에 대한 평가라든가 음식에 대한 평가 또는 어디 플레이스에 대한 평가 그런 것이 누적이 되면서 데이터가 수집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속성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은 num stats 요 별의 개수겠죠. 그래서 별의 개수를 5로 했으니까 5개 나오겠고요. 지금 현재 레이팅 프로그레스하고 마찬가지겠죠. 프로그레스하고 마찬가지로 현재 지금 진행되어 있는 레이팅의 수 3개니까 3개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될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사용자가 별을 줄 때 어떻게 스텝을 정할 건지 0.5니까 총 별은 5개인데 0.5 단위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10단계로 값을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10단계니까 어떻게 돼요? 0, 0.5, 1, 1.5, 2, 2.5 이렇게 해서 5까지 총 10단계의 값을 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UI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UI는 여기 보시면 레이팅 바라는 글자, 여기서 레이팅 바라는 글자 그냥 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레이팅 바 위젯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별의 개수 5개로 하겠다. 현재 지금 별에 선택되어 있는 거 3개만 하겠다. 그 다음에 사이즈 움직일 때 0.5 단위로 별의 반개 정도만 움직이겠다. 이렇게 해놓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여기가 5인데 이걸로 만약에 매치 페어런츠로 해버리면 이게 UI가 꽉 차겠죠. 여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이 꽉 찰 겁니다. 꽉 차는데 꽉 차고 나서 넘스타를 5로 했어요. 5로 했어요. 그러면 5개만 나오느냐? 그렇지 않고 요 공간이 있으면 공간까지 다 나옵니다. 6개, 7개, 8개
뭐 9개까지 찼으면 9개, 10개까지 다 차요. 그래서 항상 레이팅 바를 이용할 때는 레이팅 바를 감싸고 아니, 레이팅 바 자체의 UI는 렉 컨텐츠에서 해당하는 별의 개수만큼만 UI가 나타날 수 있게 여러분이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레이팅 바가 지금 오른쪽에 정렬이 싫다, 가운데 정렬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레이팅 바를 뭐 리니어 레이아웃이라든가 그런 거로 다시 한번 감싸서 그 정렬 그래비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렉 컨텐츠 매치 페어런츠로 한번 바꾼 다음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러면 필요 없는 공간까지 전부 다 별이 채워지면서 좀 데이터가 혼동스러운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텍스트 뷰는 요 밑에 레이팅의 결과를 뿌려주고 있는 텍스트 뷰겠고요. 버튼은 버튼을 누르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버에 데이터가 전송되는 버튼. 지금 네트워크 연결은 안 하고요. 간단하게 뭐 토스트 등을 띄워서 요 평가한 거에 대한 결과 리조트를 한번 토스트로 음,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점인데요. 1점 한 다음에 서밋하면 어떻게 월스트, 그다음에 뭐 2점이면 디스라이크, 3점이면 뉴트럴, 그냥 보통이겠죠. 그다음에 라이크에 별 5개면 베스트. 이렇게 우리가 각각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UI는 이렇게 간단하게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가서 보면 똑같습니다. 시크바와 한 거 마찬가지로 레이팅 바도 레퍼런스 변수를 한다. 참조할 수 있는 레퍼런스 해주고요. 여기에 이제 리스너 달아줍니다. 자, 레이팅 바는 set on 레이팅 바 체인지 리스너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여기다가 리스너를 실제로 구현한 걸 보면 레이팅 바 하위에 있는 on 레이팅 바 체인지 리스너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공되는 우리가 오버라이딩 해야 되는 재정해야 되는 메소드는 딱 하나 있어요. on 레이팅 체인지. 별의 그 변화가 있을 때마다 체인지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올라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로그를 보시면 레이팅 2.0 그리고 이렇게 변화를 해서 4면 4.0이 올라올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값이 올라오는 거는 저기 플로트 타입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플로트 타입을 제가 지금 스트링으로 해서 로그를 찍어봤고요. 여기다가 텍스트 뷰, 텍스트 레이팅 요 밑에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출력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그러면 레이팅 바는 끝난 거예요. 사실 뭐 별 다른 게 없죠. 굉장히 쉽죠. 자, 그리고 나서 요 버튼 서밋 버튼이 있습니다. 서밋 버튼도 마찬가지로 객체 초기화 해줬고요. 여기서 리스너를 다뤄줬습니다. 자, 리스너 가보니까 이 녀석은 리조트 그래서 플로트 파스에서 텍스트 레이팅 여기입니다. 요 텍스트 뷰에 get 텍스트 한 거 캐릭터 시퀀스로 나오겠죠. 그걸 갖다가 to 스트링에서 스트링화 시킨 다음에 그거를 플로트 타입으로 지금 파싱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이 어떻게 4.0보다 크거나 3.0보다 크거나 2.0보다 크거나 1.0보다 크거나 0.0보다 크거나 이렇게 해서 다중 비교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리졸트라는 스트링의 값을 베스트냐, 라이크이냐, 뉴트럴이냐, 디스라이크냐, 월스트냐 정하고 있고요. 그거를 여기서는 간단하게 토스트를 이용해서 화면상에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여기다가 토스트만 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서버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서 서버에 어떤 사용자가 홍길동이라는 사용자가 어느 장소 또는 어느 맛집, 어느 음식에 대해서 평가를 뭐 베스트를 줬다, 라이크를 줬다, 뭐 굉장히 맛이 없어서 월스트를 줬다 그런 평가를 계속해서 누적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보면 별거 없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뭐 2점이면 어떻게 디스라이크가 뜨겠고요. 4점이면 4.5면 베스트. 그다음에 5점 만점이면 어떻게 베스트네요. 4점 한번 해볼까? 4점이면 라이크이 등이 뜰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다이알로그 또는 프로그레스 바, 그 다음에 오늘 했던 시크바, 그 다음에 이게 시크바가 이게 잘못됐네요. 못하네요. 이게 레이팅 바죠, 레이팅.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팅 바. 자, 그래서 시크바, 레이팅 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지 뭐 앱을 잘 만든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없으면 사용자한테 굉장히 불편함을 주고요. 없으면 굉장히 촌스러운 앱이 되고 때로는 필수적인 UI로 존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본적인 UI, 이런 UI들 뷰는 꼭 잘 습득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시크바와 레이팅바에 대해 살펴봤고요. 여기서 자, 폰에서 실제로 소스를 탑재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밝기 조절이 되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레이팅 값이 제대로 표시가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